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소속의 송태은입니다. 제가 군에 이렇게 커다란 행사에 오게 되면 항상 저 혼자 군대를 안 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와 그리고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제 마음만큼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또 외교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디지털 이 플랫폼의 무기화와 인지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갖고 굉장히 군에 이제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국정원에서 그 자문도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이 주제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너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사실 이제 러우 전쟁 그 부분은 너무 제 이제 보고서도 너무 많이 발표를 하고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보고서들이 발표가 많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사이버 인지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그 사이버 인지전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늘 제가 그 나눠볼 주제들은 일단은 인지전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잠깐이라도 그래도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두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과연 디지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그렇게 무시무시했었던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지전은 그 성격 자체가 평시와 그리고 전시 사이에 구분이 거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평시에 있어서의 인지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버 영향 공작이라는 표현으로 그 평시의 인지전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국군의 과제인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많은 부분들을 그 슬라이드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보고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또 적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전의 개념은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국의 이제 개인이나 대중 그리고 지휘부의 그 인식과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우리의 국익에 봉사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아무런 우리들의 강압이라든지 무력적인 위협 없이도 그들이 알아서 우리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공격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 대해서 인지전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인지전에 있어서 개념이 이러하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인지 우세의 그 위치에 가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지전을 엉뚱하게 수행하게 될 때 인지전을 당하는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보다 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전의 이 목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인지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적 사회 전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사회 내에 무슨 이제 폭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약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공격에 의한 결과라면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공격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군의 심리를 공격을 해서 그 군 내의 어떤 균열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연대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혹은 궁극적으로는 적 지휘부의 어떤 의사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와해시키고 교란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제 인지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뭐 외교 관계를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맹과의 그 관계들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수미 테리 그분의 뭐 CIA의 소속에 있었던 그분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그 이제 우리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도 인지전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인지 능력을 공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 기술적으로 가장 고도화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지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망상을 촉발한다든지 뭐 인지 왜곡, 학습 장애, 기억력을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들도까지도 우리가 인지전의 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적의 뇌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인지전의 그 최종적인 목표인데요. 적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뭐 서방과 같은 경우는 가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의 공격을 이제 하는 것이죠. 예컨대 뭐 정부가 겉으로는 뭐 민주주의를 중요시하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미국이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혹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간질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AI 기술이나 뇌과학도 인지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AI 기술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처럼 이제 사고를 하는 것인데요. 그 AI의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간처럼 사고를 해서 인간의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그 AI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도 사실은 인지전의 하나의 그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그 행동들을 또 사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그 패턴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이것을 데이터화시켜서 그리고 이것을 AI가 알고리즘으로서 따라할 수 있다라면 이제 이런 과정 속에 개입하는 그런 공격들도 인지전의 하나의 그 공격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전과 달리 인지전은 우리의 그 무의식을 건드린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지 공격을 당했다 이 부분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공격은 끝났고 그 피해는 발생을 한 이후의 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요. 인지전 공격 내러티브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그 감정의 요소들을 자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슬픔이라든지요, 뭐 좌절감 이런 감정에 비해서 공포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부분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생존을 위해서 즉각적인 그 자기 생존을 위한 행동들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감정의 요소입니다. 위협을 굉장히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공격 대상이 빠른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인지전 공격 내러티브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이 비도덕적으로 보이게 한다든지 비윤리적으로 보이게 하고 또 법 정치 제도가 마치 정상적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내러티브의 공격의 한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위협이나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정작 적의 지휘부라든지 정부가 실제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대량의 정보를 발신을 해서 정보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그런 공격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뭐 그 인지전의 어떤 교란 효과 이 부분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좀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읽어 보시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가끔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그 친구나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이 모든 그 전술들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할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남편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효과들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어, 인지전 잠깐만요. 자, 이 허위조작 정보가 왜 인지전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되냐면은 정보의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사이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커들로부터 많은 이메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이게 허위 정보인지 혹은 내가 정말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이메일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보 기관에 계신 분들이 보내는 그 이메일들이 이상하게 해커들이 보내는 이메일 내용들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정보 요원 분들을 제가 직접 이제 실물인지 아니면 해커들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유사시에 이런 식의 가짜 정보들을 굉장히 대량으로 그 적의 지휘부에 발신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휘부가 정보 분별을 하는데 엉뚱한 시간들을 소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파리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 장면들을 보고 있던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국가군에서 이런 식의 가짜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혹은 사진들을 많이 발신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의 파리가 이게 뭐 쓰레기장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공격들을 이 사이버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의 기만 효과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군에 가서 많이 발표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읽어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떤 식의 그 심리 효과를 노리고 있는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AI 알고리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도 인지전의 이제 수단이라는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적의 AI가 정상적인 그 알고리즘을 만들지 못하도록 기계학습에 엉뚱한 데이터들, 가짜 데이터들,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들을 심어 놓는 그런 데이터 포이저닝, 이런 공격들도 인지전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결국은 AI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이 되는 것이죠. 혹은 AI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사이버 공격도 인지전의 하나의 공격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내러티브 공격만이 인지전 그 공격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인지전이 이제 고도화되게 되면 이런 AI에 대한 부분, 뇌과학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라고 한다면 미션 임파서블 7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저는 이제 그 영화가 제가 생각하는 인지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공항의 어떤 안면 인식 이런 시스템이 다 오작동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딥페이크 지도들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그 AI의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데이터들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공격의 수단으로서 이용이 된다면 적이 적진에서 그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방해를, 가짜 데이터들을 계속 가짜 지도들을 보고 그 작전을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어떤 인지전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많은 공격들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져오고 온 거는 이제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이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들을 이제 군인분들이 착용을 하게 되면서 이것들을 이제 AI가 분석을 해내고, 그래서 AI의 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제 사용이 될 텐데,
제가 만약에 군이라고 했을 때 제가 차고 있는 어떤 웨어러블 기기를 오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제가 차고 있는 기기가 제가 지금 마치 죽기 직전의 상황인 것처럼 저를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메시지나 정보를 제가 그 확인을 하게 되면 제 몸 상태가 정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공격들도 인지전의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전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실은 저는 이제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지전을 불러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재의 심리전들을 다 인지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거에 우리가 매스미디어 시대에서의 심리전과 지금의 심리전을 구분을 해 본다면 현재의 이제 인지전은 그 ICT 기술이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군이라든지 내가 특정적으로 심리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타겟 오디언스를 넘어서는 국제 여론 전체를 향해서도 인지전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 인지전을 과거의 심리전으로서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심리전인데 이렇게 그 소셜 미디어 수단을 통해서 군을 공격하지 않고 군인들이 혹은 군 지휘부가 저절로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자살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뇌나 감정 상태에 아주 불안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내가 유도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이제 인지전인데 이런 식의 공격으로 앞으로 더 은밀하게 인지전이 수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속도를 내주세요. 네, 이제 한 3, 4분 내로 제가 빨리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러우 전쟁의 사이버 인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디지털 이제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많은 인지전의 수단들이 결국은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전부 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와 정보들을 발신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 이제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시스템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들을 제일 많이 수행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방산 기업화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전과 이 러시아의 인지전을 모두 막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군이 직접 하고 있으나 가장 그 앞에 프런트에서 싸우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 이런 기업들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러티브 대결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또 이렇게 자세히 읽어 보시면 되시고 현재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보작전 그 체제가 잘 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처를 동원을 해서 정보작전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마스에게 인지전에 있어서 밀리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플랫폼 때문인 거예요. 틱톡과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하마스가 수행하고 있는 인지전은 양적으로 규모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정교한 어떤 그 정보 작전 메시지의 발신 부분보다 밀리고 있는 압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AI 알고리즘에서 악성봇이 자동적으로 이런 인지전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대단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이제 사이버 그 인지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X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마스발 내러티브와 정보가 이 규모적으로 양적으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정부 주도의 인지전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인지전으로 볼 것인가? 군사 외교와 군의 정보 작전 이 모두를 다 포괄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군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지전을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군이 인지전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 수행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 고민에 자꾸 빠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좁게 봐야
더 구체적인 그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 1, 2분 내로 마무리를 하자면 아직 인지전 개념은 정립 중에 있습니다. 정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제 많은 혼란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뉴로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예를 들면 중국이 전 세계 200만 명에 대한 그 뇌의 프로필을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군 수뇌부에 대한 어떤 데이터 프로파일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개인 맞춤형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전은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 평시의 인지전도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전술을 통해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그런 전술들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 어떤 전술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써놓은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그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은 사건 사고가 우리가 대충 위협이라든 이 위협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위험의 차원에서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인지전이 뭐냐면 국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뭐 화재라든지 뭐 열차 탈선이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를 마치 뭔가 국가가 숨기고 있는 그런 일처럼 오도를 한다든지 음모론과 연결을 시켜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떤 사건 사고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지 이 지점들을 계속 중국이 탐색하고 있는 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군에서도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지작전의 세 개의 차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러티브의 차원이 있고 또 뇌과학적인 차원이 있고 앞으로는 AI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 이 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인지작전이 가능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무엇을 인지 공격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공격 작전으로 인지 공격 작전으로 볼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을 인지 방어 작전으로 우리가 개념을 정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개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할 일은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지전은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 작전 내에서 심리 작전 이 부분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인지전을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 그다음에 수단,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시의 인지 작전과 어떤 식으로 전시의 인지 작전을 연결시킬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